지역구는 통합당에 그리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에다가 몰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최선은 없어요. 이 안에 가장 강력한 그 지지자, 가슴 아픈 지지자는 박근혜죠. 박근혜가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눈물 나지만 자신을 배신한 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신의 지지자들까지도 이 통합당에 몰아달라. 김문수 지사가 조금 섭섭해 할 정도로 박근혜에 대해서 혹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박근혜 안을 안 따르잖아요. 사실은 조원진이라든지 이 정강훈 목사도 마찬가지겠고 이 안에 지금 안 따르는 거예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안이라고 합시다. 1번이 박근혜 안이 최선입니다.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감정을 좀 배제시켜 놓고 박근혜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1번 이게 최선이에요. 오늘 시점에서 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인데 오늘 시점에서 저희가 표 계산 간단한 것인데 산수죠. 4.15 총선 때 표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연동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파에 있어서 최선인가, 최대한 우파가 표를 많이 얻게 되는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좀 감정을 배제시켜 놓고 나는 박근혜를 좋아한다, 조원진이를 좋아한다, 정강훈이를 좋아한다, 김문수를 좋아한다, 황교안이를 좋아한다, 홍문종이를 좋아한다 이런 거 다 빼고 건조하게 감정을 좀 배제시켜 놓고 건조하게 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군소정당이 우파에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통합당 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하고 그 통합당 그 미래한국당하고 이 당만으로 사실은 총선을 치르는 것이 제일 최선이죠. 최선 중에 최선이죠. 4가지 정도로 크게는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이렇게 됩니다. 1번 최선의 경우 이 최선의 경우가 지금 황교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당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구는 통합당에 그리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에다가 몰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최선은 없어요. 이 안에 가장 강력한 그 지지자, 가슴 아픈 지지자는 박근혜죠. 박근혜가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눈물 나지만 자신을 배신한 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신의 지지자들까지도 이 통합당에 몰아달라. 김문수 지사가 조금 섭섭해 할 정도로 박근혜에 대해서 혹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박근혜 안을 안 따르잖아요. 사실은 조원진이라든지 정강훈 목사도 마찬가지겠고 이 안에 지금 안 따르는 거예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안이라고 합시다. 1번이 박근혜 안이 최선입니다.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감정을 좀 배제시켜 놓고 박근혜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1번 이게 최선이에요.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지역구하고 비례를 밀어주자는 거예요. 황교안 당으로. 네, 이거 박근혜 아닙니다. 이것이 역시 선거의 여왕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이에요. 최선의 투표로 진다고 할까요? 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득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일환입니다. 최선의 방법.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통합당이 미운 짓을 많이 해도 그래도 보수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감정을 배제시켜 놓고 산수적인 계산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통합당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박근혜의 생각입니다. 박근혜만큼 통합당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제일 피해 많이 본 사람이 이 안이 최선이다 할 때는 덜 피해 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10대 맞은 놈도 가만히 있는데 한두 대 맞은 놈이라든지 맞지도 않은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100대 맞은 사람 1000대 맞은 사람이 지금 이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선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현실적으로만 가능하다면 2번 차선의 경우죠. 차선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차선의 경우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군소정당이 나왔어요. 보수 군소정당, 보수의 군소정당, 거대 야당 박근혜가 표현한 그 당 외에 군소정당이 나왔어요. 군소정당은 중심 인물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자꾸 헷갈리니까. 제 자유공화당도 다시 김문수가 나가고 나서 그 조원진 당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공화당 당명을 다시 쓰게 되거든요. 당명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진 당, 그리죠? 그리고 지금은 정광훈 당, 홍문종인가 그 정당도 있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당이 있어요. 그냥 중심은 조원진 당하고 정광훈 당이죠. 정광훈 당이 있는데 그 제가 다른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차선의 경우는 이런 군소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일단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더라도 차선은 그런 거예요. 차선은 존재하더라도 이 군소정당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비례대표만 후보를 공천을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후보를 공천하는 거. 이게 차선입니다. 차선. 차선 안에서도 구분이 있겠죠. 차선 안에서도 이 군소정당이 한 개밖에 없으면 좋아요. 한 개밖에 없으면 사표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표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원래 김문수 대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면 맞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홍문종, 조원진, 정광훈, 김문수 이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되어서 비례대표만 하고 그 비례대표가 몇 석이 되든 간에 그 황교안 당 있잖아요. 그 통합당의 피해를 적게 주는 거, 제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당의 피해를 적게 준다는 말은 결국은 전체 보수의 피해를 제일 적게 준다는 말씀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산수잖아요. 짜투리표가 있으니까 비례정당이 많이 나왔는데 4.5%도 한석이고 5.5%도 한석이다 할 때에 그 짜투리 표가 날아가는 표가 있잖아요. 사표, 필요 없는 표. 그 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도 날아가는 표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한석 3분의 1, 한석하고 4분의 1 이렇게 할 때에 4분의 1표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소수점 자리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사람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할 때 그 짜투리 표들을 모으면 한 석이 되든지 두 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적게 나와야 되는 거죠. 군소정당이 적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것이 차선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원진, 정광훈, 김문수,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여기 차선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비례정당이 많을수록 손해예요. 많을수록. 비례정당이 많을수록 우파의 전체의 비례의석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누어서 가지면서 거기서 사라지는 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차선의 경우입니다. 다음에 차악의 경우가 있죠. 차악의 경우. 물론 차선의 경우에서도 그 비례정당이 비례대표만 냈다고 할 때도 그 차이가 있어요. 비례대표만 냈다고 할 때도 비례대표만 내긴 하는데 자꾸만 통합당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통합당의 비례대표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숫자를. 혹은 지역구에까지 그 비난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상대가 있으니까. 좌파라는 적군이 있잖아요. 저 적군이 그것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인용을 해서 강력한 무기로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진중권이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쓰면서 좌파를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 총질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선책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거예요. 하책. 차선책 중에서도 차상, 차중, 차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상은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거고 차 중간은 개로 나눠지는데 비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세 개 비례정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만 후보를 내는 그런 정당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비방은 안 하는 거죠. 통합당에 대해서, 황교안에 대해서. 뭐 황교안이 어떻고 황세모가 어떻고 이런 비난을 하는 거 다 우파 내부 분열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파의 장수는 황교안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장수의 얼굴에 자꾸 기세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선책 중에서 차하책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죠. 여러 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내면서 비례대표만 내긴 하지만은 통합당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비례정당을 자신들이 더 얻기 위해서, 표 결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이를 비난을 해서 표를 얻겠다는 거죠. 어차피 우파가 찍을 거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안 찍을 거니 이게 표 계산인데, 이런 계산이 우파를 죽인다는 거예요. 정치공학인데 그런 공학적인 산수죠. 정치 산수적인 계산이 하책이단 말이에요. 차하책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벌써. 참 정당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거티브만한 선거 전략이 없다고 하니까 이 네거티브를 우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많이 있죠 사실은. 차선책 중에 차, 상, 차, 중, 차하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좀 복잡하지는 않은데, 차선책 중에 전체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분의 그 두 번째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데, 차선책 중에 또 3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 제일 차선은 비례정당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군소정당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차선책 중에 중간책은 비례정당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비난하지는 않는 거예요. 통합당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비례정당을 내면서 비례정당이 나눠지면서, 또 하나는 혹은 비례정당이 통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황교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파 전체로 볼 때 그렇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황교안이가 잘했다 못했다, 뭐 통합당이 공천을 잘했니 못했니, 통합당이 잡탕이 되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건조하게 표 계산을 할 때. 혹은 황교안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은 우파를 사랑하고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해도 양보를 하겠지. 설마 우파 내부에 내부 총질을 하겠나, 지역구를 내겠나, 이런 거죠. 유승민이나 이런 애들은 지역구를 낼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애국심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지만은 우파가 저는 이용을 당해주자, 이번에는 전체가 살기 위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황교안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데다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차악입니다. 차악의 경우는 비례정당이 지역구까지 내는 거예요. 비례도 내고 지역구도 내는 거예요. 지역구도 내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지역구를 내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당이 당선 확률이 없는 지역구를 내는 거는 이번하고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배제시킨다 할 때에, 통합당이 당선 확률이 많은데 거기다가 지역구를 내면은 통합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는 가능성이지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거기다가 지역구에다가 통합당이 당선될 수 있는 경합지역으로 볼 수 있는 전라도 지역 외에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그 지역에 지역구를 내는 거예요. 지역구. 이게 차악이죠. 차악. 그리고 최악은 뭐겠어요? 지역구까지 내면서 통합당하고 표싸움을 할 때 통합당에 대해서 강력한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네거티브 정책을 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다 죽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경우 정도. 크게 볼 때.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서로가 이제 경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김문수 지사의 생각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최선이라기보다도 차선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김문수 지사의 발자취라고 할까요? 이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당연한 이야기죠. 비례정당이 최소한도로 적으면 좋으니까,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 자체도 통합당에서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를 한두 석을 주고
흡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았던 거죠.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왜? 그 안에 탄핵 찬성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탄핵 찬성파들이 아직 힘을 쓰고 있으니까 통합당에 들어와서 조은진이라든지 정강훈 목사 측도 마찬가지, 이런 측들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입지가 조은진이가 들어온다 계속 말을 할 거니까, 조은진이가 들어온다, 김문수 지사 쪽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파의 투사들이 들어온다. 김문수 지사는 좀 점잖은 투사형이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투사들 중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강성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경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힘을 더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오히려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다 전제를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원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오히려 세지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당에서 조은진이라든지 정강훈 목사 측에 대해서 비례대표나 혹은 지역구에 대해서 할애를 하면서 이현주처럼 할애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현주에게 했던 것처럼. 이현주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은 입장이 다르죠. 이현주도 탄핵 당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정도는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현주 정도는. 왜? 자기네들하고 이전의 입장은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이 조은진이라든지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 강한문이라든지 정강훈 목사 측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투쟁력이 너무 세니까 그런 센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는 안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은 황교안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은 우파를 사랑하고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해도 양보를 하겠지. 설마 우파 내부에 내부 총질을 하겠나, 지역구를 내겠나, 이런 거죠. 유승민이나 이런 애들은 지역구를 낼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애국심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지만은 우파가 저는 이용을 당해주자, 이번에는 전체가 살기 위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황교안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데다가 배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지금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우파가 지림멸렬하면 이 최선의 경우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우파가 아주 강성해서 여론을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경우의 수를 두기 위해서, 최선의 수를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정강훈 목사도 당을 만들지 않은 것이 우파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우파의 선명성이라든지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기독 자유통일당 만드는 데 대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지금도 반대고 선거 전략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명우파를 지향하지 않아서 선명우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절대 그런 것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표 계산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도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반대했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12월 말에 작년에 그렇게 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이 만들어졌다 할 때는 최선의 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는 한편으로 원칙 논자인 거죠. 표를 계산했을 때 최선의 경우에는 군소 우파 정당들이 통합을 해서 비례대표만 내는 것이 차선 중에서도 제일 상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김문수 지사가 뛰고 했는데, 정강훈 목사도 통합을 하자니까 안 하고, 조은진이는 또 지역구를 또 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김문수 지사가 합치려고 노력했다가 다시 이제 정강훈 목사 쪽으로 온 거죠. 그렇게 하면 보수 통합을 위해서 갔는데 군소 비례 정당의 통합이죠,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상이라는 것이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최선의 경우의 수를 생각한 것이 탈당이겠죠. 최선의 경우가 수가 맞고, 비례정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소정당이 지역구를 냈다고 할 때, 그리고 거기가 통합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우파의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우파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은 해석을 해야 돼요. 우파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에서 우파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통합당이 밉지만은 통합당의 당선 확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파의 당선이거든요. 우파. 저 사람은 우파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통합당 자체를 우파로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황교안이고 우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 지역구를 낸 이 군소 우파 있잖아요. 군소 우파 정당이 표를 최대한으로 적게 얻어야 되잖아요. 그 표를 넣는데 김문수 지사의 이름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힘이 보태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의 힘이 보태지면 안 되잖아요. 지역구를 내겠다 했을 때는 이 김문수 지사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해서 탈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온 거죠. 너무 간단한 산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는 있어요. 지역구를 내겠다고 해서 협상 카드로만 쓰기 위해서 조원진이라든지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협상 카드일 수도 있어요. 협상 카드로만 쓸 때는 또 경우가 전혀 달라지긴 하죠. 선거철이다 보니까 실제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계산하는 거하고 의사결정하고 너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배제시켜 놓고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례대표를 내고 하는 것도 통합당 측에 대한 협상 카드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저도 처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드는 것이 협상 카드로 만들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협상 카드여야만이 더 전체 우파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철 약상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는 건데 혹은 통합당이 자꾸만 중도나 좌파 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당에서 비례대표를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스팔트에서 싸웠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봄직도 한데 그렇게 하면은 한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정당도 비례대표를 내고 또 그 지역구까지 내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적든 크든 간에 비례대표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례대표를 통합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파 분열을 한 거거든요. 적게 하고 크게 하고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역구에 대해서도 너희는 왜 많이 분열을 하느냐, 많이 우파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느냐, 너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크기 차이는 있어요. 물론 그 크기 차이는 크긴 하죠. 약대하고 하루살이 차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우파 통합이라든지 우파 전체를 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명분을 어느 정도 상실하는 거예요. 사실은 표 계산을 간단하게 할 때에 통합당이 뭘 잘못했니 어떤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건조하게 생각을 할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한 선거, 누구나 알고 있는 선거 표 계산을 감정을 조금 섞지 않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